안녕하십니까. 24시 라이프 동물원센터 내과원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강아지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지는데, 요관결석이나 요도결석, 그리고 방광결석으로 인하여 소변이 막히거나 혹은 독성 물질의 유입으로 인하여 신장이 급성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에서는 급성 신부전으로 판단이 되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경우에서 나이가 들면서 혹은 영양분 그리고 먹는 것에 의하여 점차 신장이 퇴화하는 만성 신부전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란 콩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신장의 기능은 수분 조절, 전해질 조절, 산염기 조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폐물 배출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 노폐물 배출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으면 체내에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 노폐물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서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구토나 식욕부진 등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검사를 통해서 신장 수치를 꼭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장 수치가 높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수치가 높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우엔, 크레아인, 칼슘 등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높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액 처치입니다. 플루이드 테라피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수화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여서 노폐물에 대한 배출의 기능을 원활하게 다시 돌려주며, 그리고 신장에 들어가는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노폐물의 배출에 대한 자극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원을 통한 수액 처치 이후에 수치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통원으로 권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내에서 노폐물을 흡수해주는 보조제, 그리고 장내에서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보조제, 마지막으로 신장의 섬유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제들은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번을 먹이시는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 보조제들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심장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의 반평생 복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기능은 다시 돌아오는 장기가 아닙니다. 간의 경우에서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약을 어느 정도는 중간에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장의 경우에서는 70%가 손상이 되었다면 평생 70%가 손상된 채로 유지가 됩니다. 남은 부분의 30%를 가지고 나머지 70%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수액 처치와 보조제들이 있는데, 앞선 보조제를 먼저 먹고 수액은 입원 중에 처치를 하게 됩니다. 보조제뿐만 아니라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서는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성분이 적고 인수치가 함량이 낮은 사료들이 더더욱 추천이 되는데, 시중에 많은 처방식 사료들이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에 맞는 처방식 사료를 꼭 맞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도 매우 중요한데, 심장 환자와 마찬가지로 수분 함량이 많아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 더더욱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릇을 하나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3개, 4개 더 두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지 않는 편이라면 물에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태워서 먹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조제를 먹거나 약을 먹을 때 물을 더 먹여주시면서 약도 잘 넘어가고 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액 처치를 매일 병원에서 오면서 수액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통원을 한 경우에서는 저는 보호자님과 얘기를 통해서 피하 수액이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하 수액이라는 것은 피부 아래에 있는 공간에 수분을 공급을 하면서 수액 성분을 넣어주는 거죠. 수액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피부를 통해서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수액을 맞는 것과 동일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드리는 방식입니다. 피하 수액의 경우에서는 멸균을 깨끗이 해서 나비침을 통해서 주사를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들 통원할 때 항상 꼭 교육을 시켜 드리니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신장을 관리하게 되면 주기적인 신장 수치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퇴화하고 섬유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지금 보조제를 하나 먹고 있으면 하나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2개 혹은 3개까지도 증량을 하면서 먹어야 하는지, 비하수액은 하루에 50ml씩 주고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70ml, 80ml까지 올라가진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장 수치를 피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이전에 노폐물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즉 신장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몸이 피로해지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심하면 구토를 다시 하게 되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서는 만에 하나 신장 수치가 아닌 다른 소화기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 신장을 위해서 꼭 내원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이들이 살이 점점 빠지고 또한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실 텐데, 마지막의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내원을 해서 수액을 아예 맞으면서까지 수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더 아프지 않게,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활력이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부전 환자를 맞이하는 보호자님과 그리고 저희 수의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실 라이프 동물의센터 내과원장 김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